말을 잘한다는 것,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곧 센스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어떠한 정보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인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정말로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벌써 강의 수로만 따지면 20강 가까이 됐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대화의 공식이었고 오늘도 대화의 공식인데 이 대화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7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그 작은 공식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가 7가지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판을 까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많이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센스인데, 내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센스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마음이든.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해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호구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히려 피곤한 사람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말도 똑같습니다. 정보를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애초에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정보를 수집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앞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정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과 똑같습니다. 상대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총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을 뿌려주는 사람은 수다쟁이가 될 겁니다. 피곤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개 중에 상대가 원하고 즐거운 멘트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 사람은 피곤한 사람, 말 많은 사람, 뭐 별 쓸데없는 말을까지 다 하는 사람, 대꾸해주기 약간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쓰는 것이 센스입니다. 유머러스한 사람도, 유머의 센스도, 이것도 물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떠오르는 다양한 유머 드립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별해서 쓰는 겁니다. 떠오르는 모든 드립을 그때그때 다 치잖아요.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능력, 그게 실은 센스입니다. 누구나 진부한 개그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또 세련된 개그도 떠오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센스는 내가 항상 진부한 개그만 떠오르면 개그를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집한 많은 정보 중에서 센스를 발휘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공식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 정보를 얹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분명히 무언가 정보를 말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들이 쌓여가는데, 내가 질문하고 상대가 대답했어요. 거기에서 정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룹으로든 단어로든 머릿속에 기억이 됐잖아요. 그 기억된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과 가장 거리가 멀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이 아니에요. 거리가 멀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입니다.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뜬금없는 얘기를 할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답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기준에서고요. 상대 기준에 생각해보면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뜬금없는 정보를 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상태일까요? 질문과 가장
거리가 없는 것, 질문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거리가 먼 것, 이런 이야기들이 실은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소재이자 주제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질문한 것에서 그 사람이 대답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나왔을 때 그 키워드 중에서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키워드를 짚어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쓰거나 어쨌건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 정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질문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정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면 바로 쓰지만 그것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딱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정보거든요. 예시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로 보면 저 얘기구나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건 제 책 스몰 토크에도 있는 예시인데 주말 동안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그 앞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실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기숙사에 나와서 같이 골프 치고 왔네. 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왔네 라고 말했어요.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얹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친절한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질문과 가까운 키워드는 뭔가요? 응입니다. 응.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에서 그 질문의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응입니다. yes예요. yes. 그러면 이거 이외에 다른 것 뭐가 있나요? 골프를 쳤다. 그리고 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룹으로 만들려면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아들, 가로 열고 기숙사, 골프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넣고요. 그리고 뭐 골프를 넣거나 아니면 뭐 주말 해서 주말에도 골프와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 밖에 나갔다 이런 정도. 근데 뭐 아들, 기숙사, 골프 이 그룹이 있으면 굳이 뭐 주말 그룹을 따로 만들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룹이 생성할 수 있겠죠. 어쨌건 키워드로만 보면 아들, 기숙사, 골프 이 네 가지를 그 주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했을 때 가장 가까운 대답은 응입니다. 자, 여기서 응만 가지고 문장을 이어가면 주말에 놀러 갔다 오셨군요. 주말에 놓으셨군요. 주말에 쉬셨군요. 주말 즐겁게 보내셨군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주말에 놀았냐 안 놀았냐만 물어봤어요. 주말에 뭐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했고요. 골프를 쳤다도 약간 내가 한 질문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상당히 그래보다는 조금 멀지만 제법 가까운 단어예요. 아들보다 골프는 더 가깝죠. 주말에 한 행동이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먼 거는 아들과 기숙사예요. 이 아들과 기숙사는 내가 질문한 거에서 거리가 제법 먼 대답인 거죠. 뭐 여기서 내가 그 사람하고 뭐 딱히 안 친하고 장난을 치고 싶으면 뭐 그거는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뭐 안무랑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들인 거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이 대화를 이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고 중요한 소재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아들과 골프를 쳐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기숙사에 나온 것이, 그래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기쁜 상태인 겁니다. 뭐 기쁜 상태가 아니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싶을 거예요. 단지 주말에 놀았다, 쉬었다, 재밌었다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들이 지금 기숙사에 있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 그래서 평일에는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런 등등의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키워드는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아들 기숙사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요, 상대가 원하는 주제를 금방 찾아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표현까지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얘기를 하게 되네?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까지? 초면에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여러분들 걸 뺏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리드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주제를 조율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떠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보통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대화라는 것에도 좀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면 남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막 떠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대화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생각의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 대화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편이 될 겁니다. 이게 정보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정보. 이게 대화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스몰토크 책을 쓰면서 7가지 공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정립되고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도 운영하는 방식, 그래서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공식을 만들었던 거고, 이제 뒤에 공식도 이런 것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은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하수들은 질문조차 안 하겠죠. 이건 뭐 하수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 열린 질문을 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열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실은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물론 그 열린 질문을 할 때도 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이 왜 중요하냐?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아들이랑 골프 기숙사에서, 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골프 좀 치고 왔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말이 이번 보고서는 참 보셨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하수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컷 질문해놓고 상대가 대답을 했는데 상대가 준 정보들 중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맥 빠지죠. 질문 뭐하러 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열린 질문으로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대화를 이어간다. 근데 열린 질문에서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대응을 가지고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내가 질문만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질문만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뭐 아시는 친한 분도 형사분이 계신데 질문을 참 잘하시죠. 날카롭게 반복적인 질문을 딱딱딱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그런데 듣는 입장은 불편해요. 취조받는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질문은 그런 겁니다. 질문만 가지고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없어요.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는가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질문을 했어요. 방금 이게 하수는 질문을 하고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게 하수고, 그다음에 중수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주말에 놀러 갔다 오셨군요. 재밌으셨겠네요. 이런 정도. 근데 실은 고수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해서 그거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 그래요. 아들이 기숙사 나오셨으면 지금 공부하느라고 한참 힘들겠네요. 방금 주말에 논 얘기를 했어도 아들 기숙사로 바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는 그걸 원하거든요. 이걸 글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가 쓰여진 소설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일입니다. 그 사람은 머릿속에 지난 주말에 아들하고 기숙사에서 지냈던 게 너무 좋은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사람 인생의 영화는 아들하고 기숙사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한 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는 내 질문에서 그 사람 말을 덧붙여서 이어가면 돼요. 제3자 입장 혹은 내 입장? 그거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상대 입장에서 원하는 걸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고수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쭉쭉쭉 이어가요. 글로 썼을 때 어색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화는 아무 상관없어요. 글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죠.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죠.
말하는 사람 각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인생이 있어요. 근데 상대 인생은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그 상대 인생을 끌어들여서 그 상대가 원하는 걸 말하게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이걸 영화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됩니다, 오히려. 상대가 느끼기에요. 그래서 제 책 스몰토크에도 보시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쪼개고 우선순위를 가져가는지 예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 모든 예시를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여유도 있고 제가 부가적인 다른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제 공식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는 한 가지만 딱 더 드려볼게요. 똑같이 이제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말 동안에 어디서 놀았냐? 주말 동안에 즐겁게 보냈냐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굉장히 친절하게도 주말에 그냥 주구장창 집에만 있었어요. 뭐 게임 좀 하다가 예능 프로 하나 보고 잤죠 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질문한 거는 주말에 뭐 했냐잖아요. 가장 가까운 질문은 아니 집에 있었어요. 아니가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질문이에요. 아 집에만 있었군요. 이걸로 이어가는 거는 중수예요. 이걸로는 상대가 원하는 걸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건 어쨌건 뭐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장 가까운 대답이고 조금 먼 거는 주구장창 집에만 있었다. 근데 여기서 주구장창 집에만 있었다도 잘 생각해보면 집에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정보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활용할 법하겠죠. 이 사람은 원래 주말에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건 정보로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하지만 어쨌건 내 질문과는 좀 제법 가까운 거니까 다른 거를 좀 탐색해 보자고요. 또 뭐가 있었죠? 게임만 하다가 게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능 프로를 보고 잤다. 그러면 여기서는 게임과 예능 프로가 실은 그 사람이 조금 더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예능 프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대화를 이어갈 때는 그 예능 프로 아니면 게임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그 주구장창 집에만 있었지 그래서 그거를 좀 강하게 센 뉘앙스로 말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별할 만한 작업이 될 수 있게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것과 가장 뜬금없는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야 돼요.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더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착실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착실한 사람, 뭔가 규범을 지키려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 공식을 잘 적용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바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사용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 정보를 줬고 그리고 난 그 정보가 사용할 정보. 그래서 뭔가 그 대화할 때 재미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착하기만 한데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대화의 정보 활용이 자기가 질문한 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질문한 거에 가까운 정보 위주로 대화를 이렇게 선별해서 가면 그 사람은 좀 지루한 사람이 돼요. 진부한 사람. 모든 정보를 다 쓰려고 하면 피곤한 사람이 되고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실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훈련하실 때는 뭐 기존에 내가 하던 곳에서 하시는 것도 뭐 좋지만 새로운 곳에 가셔서 질문을 해보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쪼개보세요. 대화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러니까 훈련이 가능한 곳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보를 쪼개보고 이런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해서 머릿속에 좀 넣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대화가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좀 그 생각의 시간을 좀 줄이는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의 시간을 줄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상대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자연스럽게 길게 말하게 되고 서로가 편안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식인데 정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정보들이 있어도 그거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능 프로라는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로 대화의 센스를 가르는 방법이거든요. 이 정보를 그냥 쓰는 것보다 다른 정보랑 엮어서 정보를 융합시켜서 쓰면 훨씬 더 센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대화를 할 때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융합할 때, 그래요. 이 정보를 융합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은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이 정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처음 만났으면 기존의 정보가 없겠지만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상대의 어떤 정보, 혹은 나의 정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섞으면 훨씬 더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랑 골프를 치고 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 사람의 정보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가 굉장히 잘 치는 모습을 봤다. 혹은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졌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아드님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없었던 거군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거는 기존의 정보랑 합친 거죠. 기존의 정보와 합침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 정보랑 합치는 것은 비슷한 문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아들과 함께 즐기면서 골프를 치시니까 항상 그렇게 에버리지가 높은 거군요. 골프에서 에버리지라는 표현 쓰나요? 그런 표현. 그래서 상대가 가진 정보. 근데 이 상대가 정보는 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눈에 팍 띄는 것들. 예를 들어서 눈에 확 띄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한 1%에 드는 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 사람한테 키가 정말 크시네요. 이런 말보다는 그 정보는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키가 크셔서 그렇게 스윙도 잘하시나 봐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쓰면 키가 정말 크시네요 초면에 그냥 그 얘기를 딱 하면 그 사람은 들었던 얘기 또 듣네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주말에 어떤 일을 했다, 같이 그렇게 하다가 골프 얘기도 할 때, 저는 좀 스윙 폼은 좀 나오는데, 거리가 잘 안 나와요. 라고 했을 때, 폼이 자기는 좋다라는 자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확실히 키가 크셔서 스윙이나 이런 게 좋으신가 봐요. 확실히 폼이 좋으면 근데 금방 그 결과는 따라온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밋밋할 뻔했던 그런 칭찬이나 밋밋할 뻔했던 그런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과 섞이면서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가 크다는 상대의 정보잖아요. 이거와 그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섞으면서 훨씬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됐죠. 나의 정보는 거기서 이제 마침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아들이랑 뭐 좀 해보려고 아들한테 좀 바둑을 좀 가르쳐 볼까 하는데 영 못 따라오네요 제 아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 융합이죠. 이 사람은 아들과 주말을 보냈다. 아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한다라는 정보와 나는 아들과 취미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섞어서 거기에 하나의 떡밥도 넣었어요. 바둑이라는 떡밥을 넣었는데 상대가 바둑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하는 걸 알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골프, 바둑, 아들, 거기다가 상대에 대한 칭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상대가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물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대화의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선별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말이 끊길까봐 고민한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고민한다. 그럴 고민인지 할 시간이 없어요. 쌓이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는 건 실은 시점의 문제도 있는데 그걸 언제 활용할 건가. 대화가 나왔을 때 즉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침묵이 약간 시작된다 했을 때 내가 쌓아놨던 정보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참 아까 주말에 게임을 그렇게 주구장창 했다는데 그렇게 몰입도 높은 게임이 요즘에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건 요즘에도 많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대화가 매끄럽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던 대화의 공식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이에요. 나머지 공식들은 제가 좀 간략화해서 다음 시간에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예시 하나하나와 방법들보다는 그러면 오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질문한 거에서 상대가 대답을 했을 때 내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써라.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을 때는 우선순위는 내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쓸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보다 입체화시켜서 상대가 기존에 했던 말들 혹은 그 상대 그 자체의 정보 그리고 나의 정보 이 셋 중에 하나를 섞어서 쓰면 훨씬 더 대화가 입체적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런 정보, 수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놨을 때 이 정보들은 나중에 침묵이 시작했을 때 쓰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데도 효과적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몰 토크 공식에 가장 진수가 담겨 있는 파트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대화를 하실 때 써보시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의 그 대화 실력을 언변이 화려해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근데 스몰토크 책에도 쓰여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안에 예시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른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그것과 같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몰토크 대화의 공식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시간은 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클래스 화술강좌, LBC 화술강좌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실습을 제공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자유로운 실습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정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